추세선은 차트 분석 중에 가장 강력하고 기본이 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추세선을 여전히 잘못 쓰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다르게 그린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트레이더들은 캔들의 꼬리와 꼬리를 이어서 긋고 어떤 트레이더는 몸통을 기준으로 그립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식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질문. 우리가 선을 제대로 그렸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 선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해야 할까요? 가격이 추세선에 닿으면 반등을 노리고 매수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인물 바로 레리 윌리엄스입니다. 단돈 1,000만 원으로 120억을 번 전설적 트레이더 레리 윌리엄스는 한 영상 인터뷰에 나와서 추세선의 활용법에 대해 소개했고 그 전략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추세선을 올바르게 그리는 방법부터 실전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낸 전략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추세선은 무엇일까요? 추세선은 정말 단순합니다. 가격 차트에서 스윙 포인트들을 연결해 그린 직선입니다. 스윙 포인트란 스윙 하이 그리고 스윙 로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하이는 쉽게 설명하면 고점 부근이고 스윙 로우는 쉽게 설명하면 저점 부근입니다. 다시 넘어와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위아래로 계속 반복해서 요동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시장의 추세가 어디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때 바닥 구간, 즉 스윙 로우를 연결하면 오른쪽 위로 기울어진 선이 나옵니다. 이건 곧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흔들리더라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번엔 스윙 하이, 고점들을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진 선이 만들어지고 이건 명백히 하락 추세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차트만 봐도 대충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이는데 굳이 선을 그어야 하나요? 추세선은 단순히 추세만 보여주는 게 아닌 매매, 타점까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반등했던 기록이 있다면 다음에 다시 선 근처로 올 때 또 한 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그려둔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세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하락 추세에서 좋은 매수 전환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추세선을 잘못 그리면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추세선 전략의 핵심은 스윙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는 이 스윙 포인트를 찾을 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최대한 뚜렷하고 눈에 잘 띄는 스윙 포인트만 찾을 것. 애매모호한 작은 스윙 포인트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고점 혹은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최소 2개 이상이 존재해야 선을 이을 수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존재하는 스윙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의 점만으로는 직선을 그릴 수 없듯이 최소한 2개 이상 유의미한 스윙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개의 스윙 포인트를 지나는 추세선은 더욱더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눈에 잘 띄는 스윙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선 스윙 로우를 찾아봅시다. 동그라미 친 4군데가 스윙 로우라고 할 수 있고 총 4개의 스윙 로우가 있기 때문에 추세선을 긋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캔들의 꼬리 부분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어야 할지 아니면 몸통 부분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어야 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꼬리로 그었을 때 추세선에 3번 가격이 닿고 반등했고 몸통으로 그었을 때 6번 가격이 닿고 반등했다면 당연히 몸통을 연결하는 추세선이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 구간을 의미 있는 지지, 저항 구간으로 인식하고 반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세선은 절대 그냥 대충 그리는 선이 아닙니다. 중요한 원칙은 추세선은 선이 아닌 하나의 영역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세선은 종종 완벽한 직선 형태로 지켜지기보다는 특정 가격 범위 내에서 지지 또는 저항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세선을 그을 때 미세한 오차가 있더라도 너무 집착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은 그 가격대 근처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구간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세선만 믿고 매매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윙 로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추세선을 긋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우리는 다음번에도 추세선에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매수 진입을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으로 세팅하고 목표 익절가는 직전 고점으로 세팅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추세선에서 가격이 반등하지 않고 갑자기 급락하여 손절가를 건드리고 우리에게 손실을 안겨줍니다. 이런 가짜 신호를 어떻게 미리 걸러내고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수 있을까요? 레리 윌리엄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보조 지표를 활용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비밀병기는 바로 스토캐스틱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 뷰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지표를 클릭합니다. 빨간 박스 부근에 스토캐스틱이라고 적고 첫 번째 나오는 스토캐스틱을 클릭합니다. 지표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차트 하단에 스토캐스틱 지표창이 나타날 거고 지표에 마우스를 올려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에는 %K 길이, %K 스무딩, %D 스무딩 등의 설정값이 있습니다. 레리 윌리엄스는 추세선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값에서 변경을 하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설정값들을 5, 3, 3으로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레리 윌리엄스가 오랜 경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값이라고 합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핵심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는 간단히 말해 현재 가격이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최고가 혹은 최저가 범위 내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사진 속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시면 20부터 100까지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현재 가격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줍니다. 스토캐스틱 선들이 아래쪽 20선을 넘어서 더 낮은 영역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최근 흐름에 비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과매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스토캐스틱 선이 80 이상의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게 돼 있으면 이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과매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하게 선의 위치가 20, 80 근처뿐만 아니라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먼저 왼쪽 아래를 보시면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20선 아래에서 엉켜 있다가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지점이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되는 골든 크로스 형태입니다. 반대로 80선이 파란색 선에서 주황색 선, 위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교차가 발생한다면 이는 강력한 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데드크로스 형태입니다. 위쪽 가격 차트와 아래쪽 스토캐스틱 지표를 함께 비교해 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가 20선 아래서 반등하여 교차하는 시점 이후로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위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는 가격 움직임에 따른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걸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윙 포인트를 찾습니다. 이후 추세선을 이어봅니다.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스토캐스틱이 아직 20선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하고 잠시 기다립니다. 다음 캔들에서 스토캐스틱이 다시 20선 위로 올라왔고 여기서 우리는 매수 전략을 세웁니다. 익절 라인은 직전 고점,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으로 잡습니다. 가격이 추세선에서 반등하면서 계획했던 수익 구간까지 도달해 포지션을 수익 실현합니다. 반대로 공매도 전략을 세워봅니다. 스윙 하이를 찾아서 추세선을 연결한 후 기다립니다. 추세선을 돌파한 캔들이 나왔지만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상태인 걸 확인합니다. 다음 캔들에서 음봉이 출현했고 스토캐스틱도 80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숏포지션 준비를 합니다. 손절 라인은 직전 음봉 캔들의 고점, 익절 라인은 추세선 밖 저점으로 설정합니다. 가격이 추세선 안으로 복귀하면서 계획했던 수익 구간까지 도달해 포지션을 수익 실현합니다. 레리 윌리엄스의 또 다른 매매법은 바로 거래량과 같이 조합하는 겁니다. 거래량은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 매도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 가격대에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래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이 적다는 건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힘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추세선은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일종의 경계선입니다. 이 가격선을 돌파한다는 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바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추세선을 돌파할 때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야 해당 추세를 이겨내고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거래량을 차트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에 접속해 상단 메뉴에 있는 지표를 클릭합니다. 빨간 박스 부근에 거래량을 입력하고 첫 번째 나오는 거래량 볼륨을 클릭합니다. 지표가 추가되면 아래에 막대 그래프가 생깁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세로 막대가 해당 시간 동안의 거래량입니다. 캔들 하나가 만들어질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평소보다 커지면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래했다는 뜻으로 추세 전환이나 돌파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막대의 색깔은 초록색은 매수 거래량, 빨간색은 매도 거래량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스윙 하이를 찾아서 추세선을 연결한 후 기다립니다. 추세선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위로 돌파하는 캔들을 보니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추세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고 매매 계획을 세웁니다.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익절 라인은 해당 추세선의 최상단으로 잡습니다. 계획했던 익절 구간까지 도달해 수익 실현합니다. 다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윙 하이를 찾아서 추세선을 연결한 후 기다립니다. 현재 양봉 캔들이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위로 돌파하려는 캔들을 보니 거래량이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돌파 후 나온 매도 거래량이 직전 추세선을 돌파한 거래량보다 많습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진짜 돌파가 아닌 거짓 돌파라고 판단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준비합니다. 손절 라인은 거래량인 터지 캔들 윗부분으로 잡고 익절 라인은 저점으로 세팅합니다. 계획했던 익절 구간까지 도달해 수익 실현합니다. 오늘은 추세선을 제대로 그리는 법과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추세선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반등 구간과 추세 전환의 신호를 잡아낼 수 있는 트레이더들의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차트 분석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매매 전략을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